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입니다. 영상 제목: 한국의 아랍부 세대가 일본 아랍부 세대보다 훨씬 빈곤할 겁니다. 한국의 부모님 노후도 제대로 대비 안 되어 있는데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자, 요거 아까 보셨죠? 아랍부. 예. 전 아랍부 고맙네요. 왜냐, 제 썰방 매니아들을 많이 확보하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뭐 장난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수면 위로 올라올 주제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미혼 남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혼 못한 사람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결혼 못한다고 뭐 행복하지 못한다,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결혼 못한다고 해서 불행하다, 뭐 그건 아닙니다. 대신에 결혼 못하더라도 살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혼 못하더라도 자기가 가진 능력대로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남자들한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단 나이 먹어서 먹고 살려면 젊었을 때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젊었을 때 기반을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있다거나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젊었을 때 좀 직장을 꿰차가지고 40 넘어서는 보통 남자들이 아마 과장이나 차장 될 겁니다. 아니면 생산직 다니면 보통 주임도 달 거예요. 보통 남자는 40대가 되면 오히려 좀 직장을 제대로 꿰찼다는 이제 가정하에 결혼 안 하면 오히려 좀 삶이 괜찮아지는 경우도 좀 덜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들 40대가 되면 중간에 직장을 뭐 쉬고 방탕해 보는 걸 제외하면 보통은 직장 다니 10년 넘어가니까 보통 과장도 달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 수준이 그래도 좀 받을만 하단 말입니다. 물론 40 넘어가면 그때 가서는 이제 희망퇴직 압박이 좀 시달리긴 하지만, 사무직은 그런 거 있지만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조 있는 경우는 40 넘어서도 이제 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술직에 있는 경우는 사실 기술이나 이제 기계를 잡는 분들은 거의 평생토록 일합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40 넘어서 이제 직장 생존이 좀 불투명하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사무직 종사자분들, 사무직이나 금융 이쪽 계통, 화이트 칼라 이쪽 계통이고, 블루 칼라는 사실 40 넘어서도 뭐 자기가 힘들어서 그만두지 않는 한은 계속 일을 하세요. 예, 블루 칼라 분들은. 아니면 설령 뭐 화이트 칼라로 일하다가 뭐 중간에 뭐 희망퇴직 나온다 하더라도 뭐 현장 가서 일하면 되니까. 남자 어떻게 먹고 사는데 사실 여자분들이 가장 걱정이 돼요, 이게. 결혼은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여자도. 그럼 결혼 안 하더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 넘으면 사실 결혼하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통계 자료 보여드렸잖아요. 여자분들 중에 초혼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근데 웃긴 게 미디어상에서 엉터리로 뭐 40대 이제 결혼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억울로 기사를 했길래 제가 그걸 제대로 까버렸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 도시인분들이 재혼하는 사례가 아닌 이상은 사실 40대에서 초혼해서 결혼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남자도 보통 40 넘어서 결혼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같은 경우에 40이 됐으면 사실 직장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기업을 다닌다 치면, 만약에 내가 화이트 칼라면 내가 뭐 40대 결혼한다 하더라도 뭔가 확실한 플랜이 없으면, 내가 만약에 삼성을 다닌다 칩시다. 뭐 삼성을 다녀서 좀 돈을 벌고 있지만 40대에 내가 삼성 다녀서 결혼한다고 치면 내가 애가 태어날 때까지 회사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오거나 뭐하지? 이 걱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화이트 칼라 분들은. 이제 내가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버틴다고 뭐 회사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결혼 못하고 이제 쭉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자신 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이 대한민국 세상에서 살 수 있냐는 거지. 근데 참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해놨다거나 준비를 해놓은 분들이 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너무 안일합니다, 이게. 결국에 내가 봤을 때 지금 저렇게 뭐
젊을 때 걱정하는 분들도 나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 대한민국 혼인율 추세상 이제 와서 뭐 남자 여자가 다시 결혼한다 이런 일은 크게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자분들이 좀 마음을 다르게 먹지 않는 이상은 혼인은 안 올라가고 되려 내려갑니다. 한국 남녀끼리의 결혼은 점점 감옥가서 적어지고, 미혼 남녀들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유비로 들어온 분들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결혼 안 하신 분들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봐봐요. 정말 결혼 안 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결혼 안 하고도 참 잘 사네. 이 사람 능력이 좋아서 참 부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들. 남자분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여자분들은 정말 없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나이 먹어서도 여유있게 살고, 그러니까 혼자 살더라도 여유있게 살고 좀 안정적으로 살려면 일단 직업적으로 탄탄해야 됩니다. 직업적으로.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못해도 공무원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금 대한민국 5,200만 인구인데 거기서 여자분들 2,600만이에요. 2,500이 정도 살짝 넘을 거야. 그 가운데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이 한 116만 명인 것 정도 됩니다. 다 합쳐가지고. 그중 여자분이 공무원이 40만 명이에요. 40만 명 좀 넘습니다. 전체 여자분들 인구 2,500만 중에 공무원이 40만. 그럼 몇 프로입니까? 2%가 안 되죠. 얼마 안 됩니다, 이게. 한 1.6, 7%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결혼 안 했을 경우 뭐 해 먹고 살 거냐? 어떤 직업 가질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이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좀 어려울 겁니다. 아직 여자분들이 뭔가 좀 배려받고 미디어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나이 먹어도 되겠지라 생각을 하는데, 나이 먹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남자 여자든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스케치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남자도 나이 먹어 다 보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로 남자분들은 가정을 일구려고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지금 남자분들이 처음부터 비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결혼하려고 마음 먹었지만 정말 아닌 사람들 많이 보다 보니까 저녁밤에 혼자 살겠다고 해서 비혼을 가는 거잖아. 보통 남자들은 결혼을 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내가 갖춰놓고 이 정도면 내가 처자식 데리고 살아도 되겠구나, 어느 정도 확신이 찼을 때 결혼 시장이 나오지. 그냥 집을 가진 것도 없고 나도 지금 직장도 변변치 않고 능력도 없는데 결혼 시장 나오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생각 가지고 결혼 시장 나온다? 사이코입니다. 그건 여자분들이 걸러셔야 돼. 근데 대다수의 남자들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냐하면 내가 직업도 이제 어느 정도 갖췄고 돈도 좀 모았고 네 명의 집도 이제 있고 대출 조금만 갚아 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적당한 짝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겠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남자들은 결혼이 성사가 안 돼도 어차피 난 어느 정도 갖춰놨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떵떵거리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결혼 시장에 나온 남자분들은. 근데 문제는 결혼 시장에 나온 여자분들이 걱정이야. 남자들이 보면 좀 한심하다 느껴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게 뭐냐면, 아니 저 나이 먹도 저 돈밖에 안 모았단 말이야. 저 직업은 나중에 나이 먹고 어떡하려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 황당한 게, 저번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정말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는 결혼하면 직장 때려칠 거다, 난 전업주부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나는 이 직장 나이 먹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다닐 만큼의 고용보장과 뭔가 직업적인 수익이 많지 않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야. 여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주부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나는 나이 먹어서 이 직장 답 없다는 걸 스스로 반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다닌 직장이 월 수익이 한 400, 500 되면 그 쉽게 그만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평생 직장으로 일할 수 있으면 그렇게 쉽게 그만둔다는 말이 나올까? 안 나오겠죠. 근데 자기가 봐도 내가 일하는 걸로 40이 넘어갔을 경우에 버티기 힘들고 이래봤자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전업주부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 나이 먹어서 다 없다는 거 증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자체가. 근데 그런 말을 자기는 애 키우는 게 좋아서 전업주부 하겠다는 말 돌리는 거잖아. 아니, 그거 모를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 여자는 정말 가정적이고 애 키우는 거 좋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 해야죠. 그냥 그거잖아. 나이 먹어서 다 없다는 건 아닙니까? 나이 먹어서 나 결혼 못하면 답 없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들 결혼식 나가서 이것저것 가지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 뭐야 도대체? 조여놓고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입장이죠. 난 저 사람과 더 이상 진도 안 나갈 테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5년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말을 쉽게 할 수 있는지. 나이 먹고 나서도 본인 받아준 남자 만날 수 있지 한번 봅시다. 내가 봤을 때 급한 거는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여야 돼. 누군 뭐 좋아서 받아들입니까? 어차피 나이 먹으면 철들어야 되고 현실인지 해야 돼요. 근데 나이 먹어서도 현실인지 못한다는 이건 일종의 병입니다. 병. 현실을 부정하는 건 병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언론은 국민을 가오상하는 말하면 시청률 안 나올 거라는 걸 알아서 국뽕 차오르는 기사 위주로 방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남 깔든 대차게 까도 똑같이 당하면 개거품 무는 민족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가오 진짜 아유. 나 이 가오란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 영화 대사 중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한정민 씨하고 이제 그 누구야? 강동원 씨 나온 영화 있어. 그 이름 뭐지? 그 내자인데 유명한 영화거든요. 검사회전. 검사회전에 그 황정민 씨가 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럼 가오 원툴이잖아. 팩폭을 하자면 가오 말고는 개뼈따기 아닙니까? 가오 하나가 뭐 밥 먹여준다고. 난 그 명대사는 난 그 대사가 좀 기분 나쁜 게 고씹으면 기분 나쁜 게 그런 거야. 살면서 가오 원툴 아니야, 가오 원툴. 원툴 인생이잖아, 가오. 껍데기 원툴 인생이잖아, 가오. 누가 알아, 저거를. 돈 없이 가오만 있어 얼마나 불편한데, 얼마나 비참한 거 아니야. 그럼 나이 먹고 뭐 한 거 도대체. 직장 다니면서. 맞잖아요. 가오 밥 먹여줍니까? 가오 가지면 뭐, 나라에 돈 준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진짜 명대사인 것 같지만 정말 쓸모없는 말이야. 이걸 제대로 곱씹어보면 나이 먹고 나서 가오 하나밖에 없다 않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이 먹고 있잖아요. 가오만 있으면 그게 제일 비참한 거 여러분. 이게 남자만 가오가 있는 게 아니야. 여자도 가오 있어. 여자도 이렇게 결혼시장에서 가진 게 없는데 배짱 튕기게 가오입니다. 여자들의 가오는. 여러분 나이 먹고 나서도 가오에 미쳐 있으면 안 돼. 그건 병이야 병. 남자들 여자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게. 남자는 인간에서 가오는요 돈이에요. 돈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돈과 명예 같이 있어야 돼. 그게 가오야. 근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베테랑이 죄송합니다. 황정민 씨가 죄송합니다. 영화 잘못 얘기. 검사회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테랑. 예, 오케이. 아니 제일 비참한 게 그 가오만 있네. 가오 원톱이 아닌 게 제일 비참한 거 여러분. 남자 여자들. 나이 먹었을 때 가오는 돈과 사회적 지위입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사회적 명예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내가 뭐 명예가 높다는 거는 뭐 공무원으로 치면 뭐 상급 이상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회사로 치면 임원까지 간다거나 그게 명예죠.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가오만 예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 그게. 여러분 가오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거 제일 불쌍한 거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나이 먹어서 제일 비참한 게 뭔지 가진 게 없어가지고 가오나 국뽕 하나만 미쳐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요. 저는 국뽕 같은 영상 보는 사람들 중에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고 갖추고 다 갖추고 하는데 국뽕 영상 보는 사람 누가 있을까? 대부분 뭔가 미래가 불안하다거나 하는 거 없고 되는 게 없는 분들, 나이 먹어서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없는 분들이 많이 보겠죠. 그거 보면 희망으로 가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고요?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샤머니즘과 가스라이팅 세계 1인자 민족입니다.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다 믿어버리고 나를 믿으라고 하면 개나서도 다 믿어버리고 사이비 종교 판치고 있고 전 세계 최강의 가스라이팅 샤머니즘 민족이에요. 쉽게 잘 믿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죠.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잘 포교당하죠.
그러니까 뭐 아무 말이든 다 믿고 다 따라하잖아. 학습 효과가 없죠. 학습 효과가. 이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뭔가 나라에서 뭔가 위기가 생기고 하잖아. 그럼 학습 효과가 있어야잖아. 아, 한 번은 당하더라도 두 번 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좀 내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대중들이 답답한 게 10번이고 100번이 똑같이 다 당해요. 그래서 뭔가 교훈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경제위기랑 겪었잖아. 경제위기가 과거에 뭐 있었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옵니다. 이중주 계속 온다는 거는 세상을 살아보면 다 아는 거잖아.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장애 미국도 그렇고 위기라는 게 한 번씩 돌고 돌고 다 온 다음에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대비를 안 하는 거야? 아니, 나이 거리라고 안 겪어봤다고 대비 안 하는 거 바보 아니야? 왜 다 하고 나서 깨닫습니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외엄마 보고 나서 깨달으려고 그래요? 내가 답답한 게 그런 거야. 뭐 경제 위기도 그렇고 이런 마키누도 그래. 내가 봤을 때 마키누도 다 하고 나서 깨달으려고. 다 하고 나서. 아니 다 하고 나서 깨달으면 뭐 남는 게 있냐 말이야. 손에 들어보고. 다 하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죠. 다 하기 전에. 아니 마키누도 겪기 전에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겪고 나서 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이 먹고 알게 되면 뭐 그렇게 내가 천명해지는데요? 어? 우리나라라는 곳이 나이 먹었을 경우에 다시 뭐 기회 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셔야 되는 게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인생 패자부활전이. 이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이 먹고 나서 힘 다 빠지고 팔아주는 것도 없이 그때 가서 깨달아서 뭐 하냐고. 후회밖에 더 하겠습니까? 후회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됩니다. 미리 대처해야 되죠. 아니 본진 다 밀리고 나서 아 들어봤구나 이러면 어떡할 거야. 아니 스타일 때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스타일 때 일꾼 다 털리고 나서 아 리브 왔구나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져 여러분. 이미 게임 계속 다 기울었는데 일꾼 다 털렸는데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있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미리 알고 있어야 돼 미리. 이미 겪고 나서 데미지 입으면 늦었습니다. 왜 다 하고 나서 깨달으려고 하십니까? 이 마키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본의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지금 나쁜 것들이 일본의 겪어온 과정을 더 심하게 따라합니다. 지금 마키누뿐만 아니라 MZ세대도 일본의 그 핫토리 사토리보다 더 심하게 따라하고 있어. 안 좋은 거는 좋은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아니 배울 걸 따라야지. 안 배워도 될 거 왜 따라하는 겁니까? 좋을 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미리 알고 미리 대처해야 돼.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특히 내가 뭐 해놓은 게 없잖아. 내가 지금 이 나이 때 뭔가 만들어 놓거나 해놓은 게 없잖아. 그럼 미래는 절대 밝지 않습니다. 나이 먹었을 경우에. 미래가 밝은 사람은 뭔가 준비가 되어 있고 해놓은 게 있는 사람들이 밝은 거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이 밝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